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운야담에 오신 분들, 오늘도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차, 영차! 더 빨리! 파도가 밀려온다! 누가 이 배를 수리했느냐? 수리를 소홀히 해서 이 지경이 되었다. 혼수는 없어도 돼요.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가 건강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조선시대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 오늘도 한편 펼쳐보겠습니다. 조선 중기 전라도 끝자락에는 이름 없는 작은 포구 마을이 하나 있었다. 그 마을은 바다와 산 사이에 비좁게 자리 잡아 사람들은 대부분 고기를 잡거나 배를 손보며 하루하루를 이어갔다. 새벽마다 짠내 섞인 바닷바람이 골목을 훑고 지나가면 가장 먼저 문을 여는 집이 있었다. 바로 포구 어귀에 자리한 목수 장태선의 집이었다. 그의 집 마당에는 늘 배 조각과 나무 부스러기가 널려 있었고 작은 작업장에서는 톱질과 대패질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태선은 배를 고치고 나무 그릇을 깎아 생계를 이었다. 손이 거칠고 말수가 적었지만 그의 솜씨만큼은 포구에서 알아주는 이가 많았다. 깨진 배도 그의 손을 거치면 다시 물 위를 떠다닐 수 있었고 그가 만든 나무 그릇은 몇 해를 써도 갈라지지 않았다. 태선은 젊은 나이에 아내를 잃었다. 아내는 외동딸 연하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열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날 이후 태선은 딸과 단둘이 살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재혼을 권했지만 그는 늘 고개를 저었다. 이 아이 하나면 충분합니다. 연하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늦대는가 싶었으나 3살이 되어도 5살이 되어도 말을 배우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했고 어떤 이들은 수군거렸다. 하지만 연하는 눈빛이 유난히 깊었고 손놀림이 섬세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나무 부스러기를 치우고 아버지의 연장을 정돈하며 조용히 곁을 지켰다. 태선은 딸의 손짓 하나, 고개 숙임 하나만으로도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어느 아침 태선이 작업장 문을 열며 말했다. 연아야, 오늘은 파도가 잔잔하구나. 연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다. 태선에게 그 미소는 어떤 말보다도 분명한 답이었다. 그는 연장을 챙기며 마음속으로 늘 다짐했다. 이 아이만은 사람 구실 못한다는 소리 듣게 하지 않겠다. 말을 못해도 떳떳하게 누구에게나 대접받으며 살게 하겠다. 연하는 아버지가 작업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의 손에서 거친 나무가 부드러운 곡선을 띠며 형태를 갖춰가는 모습을, 대패 소리와 함께 날아가는 나무 부스러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굵은 손가락에 새겨진 오래된 상처들을. 그녀는 말할 수 없었지만 알고 있었다. 저 손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들어 왔는지를,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들어갈 것인지를. 연하가 19이 되던 해 마을에는 혼사 이야기가 잦아졌다. 같은 또래 아이들이 하나둘 혼처를 정하고 혼례 날짜를 잡았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마을 안악들은 모여 앉아 어느 집 며느리가 어떻고 어느 총각이 장가를 간다는 이야기로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태선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연하는 이제 어엿한 처자가 되었지만 말을 못한다는 것이 늘 걸림돌이었다. 혹여 누군가 관심을 보여도 그 사실을 알고 나면 슬며시 발길을 돌리곤 했다. 태선은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생각했다. 말을 못하는 딸을 기꺼이 받아줄 사람이 있을까? 혹시 있다 하더라도 그 집안에서 연하를
홀대하지는 않을까. 그러던 어느 날 밤 태선은 결심했다. 작업장에 앉아 촛불을 켜고 종이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그것은 혼수 목록이었다. 사람 마음은 내가 어찌할 수 없어도 혼수만큼은 부족하지 않게 하자. 그래야 이 아이가 시집에서 고개 들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날부터 태선의 하루는 2배로 늘어났다.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작업장 문을 열고 해가 질 때까지 포구에서 깨진 배를 고쳤다. 그리고 밤이 되면 촛불 아래서 나무 그릇과 상다리를 깎았다. 손은 점점 더 거칠어졌고 어깨는 자주 결렸다. 하지만 태선은 멈추지 않았다. 그가 만든 목기 하나하나에는 딸을 향한 마음이 깃들어 있었다. 연아는 말없이 아버지 곁에 앉아 나무 부스러기를 치웠다. 밤이 깊어지면 물을 데워 아버지의 굳은 손을 적셔 닦아주었다. 태선은 그 손길에 오래도록 눈을 감고 앉아있곤 했다. 연아야, 괜찮으냐? 아비가 너무 늦게까지 일하나? 연아는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했다. 태선은 딸의 손을 두드리며 말했다. 걱정 마라. 아비는 괜찮다. 내가 좋은 곳으로 시집 가는 걸 보는 게 아비의 소원이다. 세월이 흘렀다.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났다. 태선의 머리에는 흰 머리가 늘어갔고 등은 더욱 구부정해졌다. 하지만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몇 해가 흐른 어느 날 방 한켠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혼수가 쌓여 있었다. 비단 2필은 고운 남색과 연분홍으로 빛났고 옥비녀 하나는 은은한 광택을 냈다. 제사상에 쓸 단정한 목기 한 벌은 태선이 직접 깎아 만든 것이었다. 태선은 그것들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마음 놓고 숨을 내쉬었다. 가슴 한쪽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연아는 아버지 옆에 앉아 그 혼수들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저 하나하나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고 그 무게를. 봄바람이 거세지던 어느 날 폭우에 먹구름이 몰려왔다. 바람은 점점 거세졌고 파도는 폭우의 방파제를 넘어 마을까지 밀려들었다. 어부들은 급히 배를 육지로 끌어올렸고 사람들은 집안에 문을 걸어 잠갔다. 그날 밤 큰 풍랑이 폭우를 덮쳤다.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가 뒤섞여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다. 아침이 되어 풍랑이 잦아들었을 때 폭우에는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관청의 쇠곡선 한 척이 부서져 있었다. 선체는 갈라졌고 돛대는 부러져 바다에 떠다녔다. 관아의 관리들이 급히 내려와 상황을 살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누가 이 배를 수리했느냐? 수리를 소홀히 해서 이 지경이 되었다. 조사가 시작되었다. 관리들은 배를 수리한 사람을 찾기 시작했고 그 화살은 결국 태선에게로 향했다. 사실 그 배는 여러 목수가 손을 댔지만 마지막으로 점검한 사람이 태선이었다. 관청은 태선에게 공역을 명했다. 관아의 건물을 수리하고 새로운 쇠곡선을 만드는 일이었다. 게다가 기한을 넘기면 재산을 몰수하겠다고 했다. 그 재산에는 연화의 혼수도 포함되어 있었다. 태선은 억울했다. 풍랑은 하늘이 내린 재앙이었고 배의 파손은 자연의 힘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항변하지 못했다. 백성이 관청을 상대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날부터 태선의 고된 나날이 시작되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관아에서 일했고 밤에는 자신의 생계를 위해 일해야 했다. 원래도 건강하지 않던 몸은 급격히 나빠졌다. 얼굴에는 병색이 짙어졌고 기침이 잦아졌다. 연아는 밤마다 아버지를 간호했다. 약초를 다리고 등을 주무르며
말없이 곁을 지켰다. 하지만 태선의 몸은 점점 더 쇠약해져만 갔다. 바로 그 무렵 연하의 혼처로 윤석염이라는 청년이 거론되었다. 그는 소금을 나르며 살아가는 사내로 재산은 많지 않았지만 성실함 하나만큼은 마을에서 이름이 났다. 중매를 선 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자가 말을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석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처자의 눈빛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맑고 깊은 눈이었습니다. 그 말에 태선은 처음으로 안도의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공역 문제로 혼담은 금방 위태로워졌다. 기한 내에 일을 마치지 못하면 혼수를 모두 빼앗길 판이었다. 태선은 밤마다 기침을 하며 잠 못 이루었다. 혼수를 지켜야 한다. 연하가 떳떳하게 시집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생각뿐이었다. 여름이 깊어갈수록 태선의 병세는 급격히 나빠졌다. 공역의 무게는 그의 몸을 짓눌렀고 기침은 밤낮으로 이어졌다. 어느 날은 피가 섞인 가래를 토하기도 했다. 연하는 밤마다 아버지 곁을 지켰다. 잠을 자지 못하는 아버지의 이마를 닦아주고 물을 떠다 드렸다. 그리고 촛불 아래서 종이에 글을 써내려갔다. 혼수는 없어도 돼요.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가 건강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태선은 그 글을 보고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아니다. 연하야. 아비는 내가 사람 대접받는 걸 보고 싶다. 말을 못해도 혼수가 넉넉하면 시집에서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는 말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도.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윤석염이 직접 관청으로 찾아간 것이다. 그는 관리들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세곡선 수리에는 제가 나무를 나르는 일을 도왔습니다. 장태선, 어른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석염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 증언을 받았다. 그 배는 여러 사람이 손을 댔고 풍랑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었다는 것을, 태선이 수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관청으로 모여들었다. 포구에서 평생을 살아온 노인들이 나섰고 함께 배를 수리했던 목수들이 증언에 나섰다. 그들의 목소리는 하나둘 모여 큰 울림이 되었다. 며칠 후 관청에서 공역 취소 통보가 내려왔다. 조사 결과 태선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혼수를 몰수한다는 말도 철회되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태선은 오래도록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 있었다. 그날 밤 태선은 연하를 불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유품인 옷가락지를 꺼냈다. 오래전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 연하에게 주라고 했던 것이었다. 연하야. 이제 아비는 편히 쉬어도 되겠구나. 태선은 딸의 손에 옷가락지를 쥐어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연하는 소리 없는 울음으로 밤을 새웠다. 그녀의 눈물은 아버지의 손 위에 떨어졌고 옷가락지는 촛불 아래서 은은하게 빛났다. 아버지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것들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혼수와 딸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그리고 말없이도 전해지는 마음.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연하는 한동안 말을 잃은 것처럼 지냈다. 아니, 원래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마저 텅 비어 있었다. 석염은 그런 연하를 조용히 지켜보며 기다렸다.
겨울이 지나고 이듬해 봄이 왔다. 매화꽃이 피고 포구에는 다시 생기가 돌아왔다. 석염은 조심스럽게 연화에게 혼례 날짜를 정하자고 했다. 연화는 오래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혼례는 작고 소박하게 치러졌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축복해 주었고 아버지가 평생 준비한 혼수가 정성스럽게 펼쳐졌다. 비단 두 필은 봄 햇살 아래서 고운 남색과 연분홍으로 빛났다. 옥비녀는 연화의 머리에 꽂혔고 목기 한 벌은 새 살림의 제사상에 놓였다. 연화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웃음만은 누구보다 환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과 웃음이 함께 어려 있었다. 아버지가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았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혼례가 끝난 뒤 연화는 석염에게 어딘가 가고 싶다는 눈빛을 보냈다. 석염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따라갔다. 연화가 향한 곳은 아버지의 무덤이었다. 무덤 앞에 앉은 연화는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혼례복을 입은 채 정성스럽게 글을 써내려갔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아버지, 저 오늘 혼례를 올렸어요. 아버지가 평생 준비해 주신 혼수 덕분에 떳떳하게 시집갔어요. 비단도 옥비녀도 목기도 모두 너무 아름다웠어요. 연화는 잠시 붓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다시 글을 이어갔다. 서방님은 좋은 분이에요. 제가 말을 못해도 제 마음을 읽어주세요. 꼭 아버지처럼요. 아버지, 저 이제 잘 살 거예요. 아버지가 바라셨던 것처럼 떳떳하게, 행복하게 살게요. 마지막 줄을 쓰고 나서 연화는 종이를 무덤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그리고 깊이 절을 올렸다. 석염은 그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무덤 앞에 앉아 있었다. 봄바람이 불어와 종이를 살짝 흔들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염이 조용히 말했다. 장인어른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 당신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석염의 손을 잡았다.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충분히 이어져 있었다. 훗날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 목수는 말하지 못한 딸에게 세상에서 가장 긴 이야기를 남기고 떠났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손길로 전해지는 것이고 마음은 소리가 아니라 눈빛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그리고 연화는 그 이야기를 평생 살아내며 다시 다음 세대에게 전했다. 말없이도 전해지는 사랑의 방식을.